77절 잘못된 탓에는 이제 원인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과 혼동의 오류가 먼저 나옵니다. 두 사건이 늘 연결되어 발생할 경우에 우리는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거나 결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사건의 원인을 결과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사건의 결과를 원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곤 한다. 이런 잘못된 탓을 인과 혼동의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루치의 예를 한번 보면 한 환자가 손에서 피가 나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 마루치는 상처에 난 손을 면밀히 조사한 뒤에 피가 난 부위에 백혈구가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루치는 손에 피가 백혈구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처 주위에 백혈구가 흩어지도록 주사를 놓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은 그러니까 피가 난 거죠.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병균이 들어오니까 그 백혈구가 그 병균을 죽이기 위해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마루치가 생각을 하는 거는 백혈구가 많이 모여가지고 피가 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나서 상처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피가 나는 원인은 뭐 다른 게 있겠죠. 다른 게 있을 것이고 상처가 원인이 돼가지고 피가 원인이 아닐 텐데 백혈구가 나온 게 피가 아니라 어떤 피에 다른 상처가 나서 있는 그 병균 같은 것 때문에 백혈구가 막 많이 생긴 걸 텐데 어쨌든 이게 원인이 돼서 백혈구가 나온 것인데 백혈구가 많이 모인 것 때문에 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혼동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인과 혼동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우인과의 오류를 읽어보면요. 원인은 늘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고 결과는 늘 원인보다 늦게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한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이유로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라거나 후자가 전자의 결과라고 잘못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탓을 선우인과의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 가은이의 예를 보면요. 5년간 감기를 앓은 적이 없던 내가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렸다. 그런 다음 5년간 연락이 없던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라서 내가 심하게 감기에 걸린 것 때문에 나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인과 혼동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인과 혼동 같은 경우 인과혼동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데 결과를 원인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오류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예는 선우인과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아닌데도 그거를 앞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은이의 예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감기에 걸린 게 이제 나에게 전화를 하는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시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상식에 기대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실제 원인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케이스가 되는 건데 우리는 두 사건을 모두 일으키는 공통 원인을 몰라보고 그 원인에 의해 발생한 두 결과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런 잘못된 탓을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예라고 한다. 나은이의 예를 보면은 나는 지금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는데 나은은 지금 심하게 콧물이 나고 있다. 기침 때문에 콧물이 나는 것일까? 콧물 때문에 기침이 나는 것일까? 두 사건이 늘 연결되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 사건이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닐 수 있다. 두 사건을 함께 이루는 공통 원인이 따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침과 콧물이 나고 있는데 기침이 원인이냐 콧물이 원인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감기에 걸린 게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원인이 있는데도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 둘만을 보고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공통 원인 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또 하나씩 풀어보면요.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부터 15세까지 아이의 몸무게와 키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몸이 무거울수록 키가 큰 것으로 조사됐고 키가 크는 것의 1차 원인은 몸무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아이들의 키를 키우기 위해 몸무게를 먼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키와 몸무게 상관관계를 보니까 몸무게가 클수록 키가 이제 크는 것이 조사됐으니까 몸무게를 찌우면은 키가 크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단순히 뭐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몸집도 덩치도 이제 커지는 거.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만으로는 그걸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자체가 키도 크게 하고 몸무게도 크게 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이제 공통 원인 무시가 되겠네요. 무시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지금 이 예시들이 전부 다 오류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 학기 우등상을 받은 많은 학생이 이번 학기 대부분 수업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 사례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의 원인은 그들이 우등상을 받은 것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등상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등상이 하나가 있고 지난 학기잖아요. 지난 학기 이게 좀 애매한데 지난 학기 우등상을 받고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한 거죠. 이 사례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는 원인은 우등상을 받은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등상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우선 이거 오류라고 했으니까 오류라고 한 거니까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들이 보통 우등상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는 자체가 그 선우인과 그 인과 혼동의 오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문제 유형상 인과 혼동이 될 텐데, 우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판단이 우선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서로 잘못 생각하니까 인과 혼동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우등상을 받은 것이 원인이 돼서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를 한 것에 했다는 이제 결론으로도 나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 원인이 돼서 지난 학기에 우등상을 받는 결론은 나오지가 않잖아요. 보통 시간상으로 과거로 이제 돌아간다든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이 힘든 게 있는데, 출제 의도를 좀 고려를 한다면 우등상 자체와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우등상을 타는 거니까 인과 혼동이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내 스마트폰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다. 하지만 어제 내가 미워하던 기영이가 자기 전화기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다며 잠시 통화를 위해 빌려달라고 했다. 통화를 위해 잠시 빌려주었는데 오늘 내 스마트폰 작동에 문제가 생겨 AS 센터에 맡겨야 했다. 기영이가 내 스마트폰을 만진 것 때문에 폰이 고장난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기영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례가 오류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다가 기영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고장이 났다라는 식으로 읽을 때 원인과 결과가 반대가 혼동이 됐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원인이 됐을 경우에 원인과 결과가 이제 서로 달라진 케이스는 아니니까 인과 혼동의 오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우선 오류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따르자면은 기영이가 잠시 통화를 한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닌데 그걸 원인으로 여겼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우인과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77절은 여기까지 하면 되고, 78절부터는 또 못 믿어온 가정이라는 오류인데, 못 믿어온 숨은 가정의 오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숨은 전제의 오류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믿기지 않는 주장을 몰래 가정하는 건데, 그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예산위원들은 모두 대단히 합리적인 분들로서 이들은 각자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위원회는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인데, 지금 이 예시는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의 개개인들이 전부 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전체 집단이 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가정하고 있는 거는 이 집단 개개인이 뛰어나면은 그 전체 집단도 항상 뛰어나다 라고 하는 그런 숨은 가정이 있는 거죠. 이거를 합성의 오류라고 할 텐데, 예전에 제가 뭐 축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영국에 있는 어떤 축구팀이 있을 거예요. 거기 세계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그런 축구팀인데, 그 축구팀이 유럽 리그에서 1등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포츠를 예시로 볼 때 아무리 MVP를 받을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해도 어떤 팀워크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집단의 개개인들이 뛰어나다고 전체 집단 자체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경우에만 이제 올바른 거고, 오류가 된다면 그런 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못 믿어온 가정의 종류는 합성의 오류, 분할의 오류, 중간의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의 오류는 아까 보신 거죠. 집단의 개개인들이 다 뛰어나다고 해서 전체가 다 뛰어난 것은 아닌데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고, 분할의 오류는 수도권 부동산 전체 시가는 최근 몇 달 동안 폭등을 했다. 전체 시가가 폭등을 했으니까 따라서 종로구에 사는 우리 집의 부동산 가격 등을 했을 것이다. 그 수도권의 전체 집가가 평균적으로 다 올랐다고 해가지고 모든 지역들 수도권 내에 있는 집가가 다 오르지는 않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의 오류는 전체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해서 그 구성원들 자체도 동일한 그런 특징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분할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오류, 강경파는 대북 경제 지원을 전면 중지하고 PSI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온건파는 PSI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북 경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대북 경제 지원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서 PSI에 간혹 참여하는 것이 좋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뭐 대북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따른다든가 경제 지원을 완전 중지한다든가 그런 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요즘 10%대 초반으로 떨어져 있다. 뭐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최근에 두 대통령에 대한 임기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도 40%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이전 대통령도 한 40%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전 대통령과 그 전전 대통령 전부 다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임기 말쯤에는 정말 거의 10% 수준으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요즘 10%대 초반으로 떨어져 있다. 국민의 90%가 대통령의 지난 3년 8개월 동안 우리나라 운영 방식의 진저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10%이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40%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0%가 아닐 수 있는데 지지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라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짓 이분법,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속의 오류인데, A가 B를 닮아 있고 B가 C를 닮아 있다는 이유에서 A와 C가 닮아 있다고 주장하곤 하는데, 이는 오류를 불러일 수 있다. 이처럼 연속으로 연결된 A와 C는 같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연속의 오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펭수라고 할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펭귄인 펭수가 있고 여기에 뭐 잘생긴 원빈이 있다고 할 때, 펭귄인 펭수는 또 누군가를 닮았고 이게 뭐 100번, 200번 이렇게 간다고 한번 보면은 이 사이에 펭수인 펭귄은 누군가 닮았고 이 사람은 여기가 닮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실제 원빈과 좀 닮은 그런 사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펭수와 원빈이라는 연예인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닮아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 두 대상이 실제로 이제 같다 혹은 닮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연속의 오류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따로 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하나씩 읽어보면요. 원칙 오형의 오류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거나 예외가 있는 원칙은 어겨도 된다고 가정하는 거, 사실당위의 오류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소망실현의 오류는 옳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제로 옳다고 가정을 하는 거, 소망실현은 아까 그거하고 또 비슷하죠. 이름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릇된 유비의 오류는 두 사물이 두 군데 비슷하면 둘이 얼추 비슷하다고 가정하는 거, 새로운 것의 오류는 새로운 것이 무조건 가장 좋다고 가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를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면은 출산 마일리지 정책보다 더 좋은 출산 장려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이미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오류 리스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책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것의 오류가 되겠네요. 오류라고 할 수 있고 2번 한번 보시면은 한 가지 옷만 입고 한 가지 넥타이만 매는 사람은 멋이 없습니다.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넥타이를 매는 사람은 그만큼 멋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이 평생 동안 오직 한 정당에만 속해 있다면 그 정치는 멋없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유비를 쓴 거죠. 유비를 쓴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두 사물 가운데 두 사물 한두 군데가 비슷하면 둘이 얼추 비슷하다고 가정하는 게 그릇된 유비의 오류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릇된 유비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임신 중독에 걸린 산모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산모의 생명이 매우 위험하다 하더라도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낙태가 잘못이라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이다. 원칙 오용의 오류라고 아까 있었죠. 그래서 원칙 오용의 오류가 되고요. 그리고 5번 수업에 3분 늦는 것과 5분 늦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업에 5분 늦는 것은 10분 늦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에 3분 늦는 것은 10분 늦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3분 늦은 저 친구는 지각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10분 늦은 저는 지각 처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아까 그 연속의 오류가 있었죠. 연속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번 문제 여기는 리스트가 나오네요. 리스트가 나오니까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내 모든 재산을 털어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식을 대량 구매했다. 나는 이 주식이 향후 1년 동안 100% 오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바란다. 내가 원하는 거죠. 이거는 소망 실현의 오류가 되겠네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나에게 화학을 전공하라고 추천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생물학을 전공하라고 추천한다. 두 분의 추천을 감안하건대 나는 생화학을 전공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게 중간에 오류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오류가 되고요. 그리고 6번 우리 회사 기획팀은 작년 우리 회사 최우수 사원들 가운데에서 가장 똑똑한 사원들로 구성을 했다. 따라서 이 기획팀은 우리 회사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팀이다. 구성원들이 뛰어나다고 전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합성의 오류였죠. 합성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는 새로운 미디어법 처리이다. 국회의원들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이 법에 찬성하든지 아니면 민생 돌보기를 포기해야 된다. 어떻게 이 나라 의원들이 민생 돌보기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도와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는 하나가 아니면 다른 것이다 라고 두 개를 나누는 거죠. 흑백 논리라고 하는 오류가 되는 거죠. 흑백 논리. 그리고 8번이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회 수준은 시민들의 교육 수준 및 경제 수준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이것은 진보 국회의원들이나 보수 국회의원들이나 하나같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20대와 40대 사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 국회의원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떤 국회의원들 하나같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선 참이라고 보고 저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그 시민들의 수준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국회 수준이 전체 국회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게 참일 때 그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좀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체 국회 수준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회의원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할의 오류가 되겠네요. 분할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9절을 보면요. 헷갈리는 말인데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전제를 사용해서 논점을 흐리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보통 다의어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밑에 예시가 나오니까 예문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영희 아버지의 눈에 흙을 뿌렸지만 이는 잘못이 아니다. 영희 아버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영희와 결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나는 영희 아버지의 주장을 따라 영희와 결혼하기 위해 영희 아버지의 눈에 흙을 뿌린 것 뿐이다. 이거는 문장을 굉장히 애매하게 사용을 한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내가 죽기 전에는 그 뜻이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나이가 어리다는 거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랬는데 그게 뭐 피를 묻힌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기가 이제 좀 약간 피 같은 게 묻어 있는데 그런 거를 뜻하는 말들인데 그거를 뭐 잘못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전제를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문장인데 어떤 표현 같은 거를 여러 가지로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의 오류나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
강조의 오류, 모호한 표현의 오용 오류, 정확하지 않은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애매어의 오류는 예시를 보시면요. 진화론은 사람이 설치류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자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설치류가 나온다고 보아야 된다. 후손 개념과 이제 족보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애매하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제 석세서 개념으로서 설치류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간으로 발전하는 그런 케이스를 고려를 하는 건데 여기 자기 족보는 인간이라는 인류 중에서도 굉장히 뭐 호모사피엔스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더 줄여 나갈 것 같은데 족보를 만드는 그 시기를 따지면 그래서 이거를 후손 개념을 되게 애매하게 써서 나오는 것이고 다의어의 오류는 모든 간호사는 천사이다. 모든 천사는 신성한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간호사는 신성한 존재이다. 이 천사라는 말을 애매하게 쓰는 거죠. 여기 애매어의 오류와 다의어의 오류가 사실상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선택지의 두 개를 동일하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개가 좀 어떻게 구별되냐고 책자에는 또 구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구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둘 다 이제 동일한 그 선택지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차이 없는 구별, 이탐관 의원이 공금 일부를 착복한 사실이 들키자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공금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공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잠시 제 통장에 넣어 놓았을 뿐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동일한 거죠. 실제 그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어떤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득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사례들이 이제 뭐 비슷하게 차이 없는 구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대비 강조의 오류는 강조용법이 아닌데도 한 표현을 강조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송이가 예쁘다에서 오늘은을 너무 강조하면 다른 날은 송이가 예쁘지 않았다를 이끌어내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경우 말하는 사람의 주장에서 특정 표현을 부적절하게 강조하는 것을 강조의 오류라고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래 주장과 대비되는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부당한 대비의 오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늘 수업 되게 재밌었어요 뭐 이러는데 제가 지난주는 재미없었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부당한 대비의 오류겠죠. 모호한 표현을 오용하는 오류는 본디 흐릿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자기 견해를 뒷받침하도록 또렷한 뜻이 가진 양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확한치 않은 오류는 본디 명확히 수치화될 수 없는 것을 수치화해서 그 수치가 정밀하다거나 정확하다고 가정한 채 자기 주장을 펼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연습 문제와 함께 이거를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에 그 인용의 오류라고 있거든요. 인용의 오류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예시를 만든다든가 시험에 내기가 힘들어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연습 문제 가의 8번 같은 경우가 그런 예시인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인용의 오류 그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 문제부터 좀 볼게요. 다음 논증들은 동음어의 오류 또는 애매어의 오류, 다의어의 오류, 차이 없는 구별, 강조의 오류, 부당한 대비, 인용의 오류, 언어의 유리의 오류, 모호한 표현의 오용, 정확한 제약이 가운데 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하자. 어떤 오류를 저질렀냐라고 하는데 인용의 오류 빼고요. 코드가 맞지 않은 현이 불협화음을 내듯이 시장이 코드가 맞지 않는 시 공무원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한국의 거의 모든 전선이 220V 코드로 표준화되어 있듯이 시공무원들이 코드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이 코드가 맞는 시 공무원들과 정책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면 그는 시공무원의 코드를 하나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코드를 여러 가지로 쓰는 거죠. 다의어의 오류가 될 텐데 동음어의 오류, 다의어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그냥 동일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책에서는 동음어의 오류라고 이제 답을 적고 있네요. 근데 코드라는 개념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지성은 세계를 이해하는 빛이다. 우리는 지성이라는 빛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계를 맑고 밝게 이해한다. 하지만 모든 빛은 중력이 있는 곳에서 휜다. 따라서 우리 지성은 중력이 있는 곳에서 자연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개념의 그 다의성을 사용하는 거죠. 다의어의 오류. 동음어의 오류, 다이어의 오류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시험에 나올 테니까 책자에선 답을 이렇게 했더라도 뭐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11번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
정책을 펼쳐야 한다. 사회가 덜 평등하더라도 자신은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평등보다는 국민이 더 부자가 되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여기서 국민의 뜻이라는 이 개념이 그 아까 빚이라든가 뭐 코드라든가 이런 거는 원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11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뜻이라는 게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모호한 표현의 오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정치 논쟁 같은 거 보시면은 서로 다른 당이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정치가들이 항상 뭐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러는데 그때 말하는 국민의 뜻은 뭐 본인들의 지지자라는 뜻이 되겠죠. 국민이 맞긴 한데 좀 서로 다른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되게 이거 국민이라는 그 스콥을 모호하게 사용한 케이스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 얘기 약간만 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애매하다라는 말과 모호하다 영어 표현에서도 이 두 개를 별로 구별을 하지는 않거든요. 일상적으로는 별로 구별을 하지 않는데 철학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특히 비판적 사고나 논리학이나 이런 논리 철학이나 이런 쪽은 그 철학 영역에 그 영역에서 보통 그 개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빛이라든가 천사 이런 개념 있잖아요. 천사, 빛 어떤 하나의 개념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모호하다라는 거는 보통 뭐 여기서 보이는 국민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아니라 어떤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집합 있잖아요.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볼 같은 거 이 볼에 여기가 볼인지 여기가 볼인지 이 경계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떤 경계가 불분명할 때 보통 모호하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어드는 예시 베이그니스라고 하는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뭐 한 10만 개 정도 있을 때는 대머리가 아닌데 거기서 이제 뭐 9만, 8만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뭐 머리카락이 한 1000개밖에 없으면은 이제 대머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머리카락이 몇 개 때부터 대머리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경계가 되게 불분명할 때 보통 모호하다고 하고 애매하다라는 거는 어떤 표현의 뜻이 여러 가지일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하곤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약간 그 논리학이나 약간 뭐 다른 학술적인 그런 글을 읽을 때 두 가지의 차이를 아셔야 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있다고 하면 그 집합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의 오용이라고 하는 걸로 보이고 윌리엄 제임스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자기 두뇌의 10%만을 활용한다고 주장을 했다. 어떤 심리학자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 두뇌의 15%만을 활용했다고 말을 한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두뇌 활용을 5%포인트만 높이더라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 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유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인용의 오류, 모호한 표현, 강조의 오류, 부당한 대비, 뭐 차이 없는 구별, 다이어, 애매어 다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한 채하기가 될 텐데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채하기가 되는 이유가 두뇌 활용 정도를 몇 %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채하기의 오류가 될 테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정확한 채하기가 될 거고 이 지문 자체가 뭐 오류가 있는 지문이긴 한데 그 실제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말한 건 아닐 텐데 자기네 뭐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가능성의 10%만을 밖에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좀 비유적으로 내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 뇌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만을 고려한다면은 인간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뇌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고 두뇌의 10%만을 뭐 활용한다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뇌사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사회적으로는 꼭 사실인 것인 양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뭐 실제로 인간이 이제 뭐 뇌 능력의 10%만을 뇌 능력의 100%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 루시인가요?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어떤 초능력 같은 능력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능력은 사람들이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거의 뭐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그런 거 없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기 두뇌의 능력을 어떤 수치화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치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체하기에 대한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가 한번 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 인용의 오류가 되는데 이게 인용의 오류뿐만이 아니라 내포의 오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13번이 이게 시험에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오류는. 그러니까 13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참고로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인용의 오류, 내포의 오류를 그냥 책의 351쪽을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오류로는 인용의 오류 또는 내포의 오류가 있다. 이것은 자기 결론에 유리하도록 인용문을 문맥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래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는 오류를 말한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이 기법으로 독자를 낚기도 한다. 그리고 언어의 유희 오류라는 것도 있는데 낱말들을 약삭빠르게 선택하거나 배열함으로써 자기 결론을 듣는 사람이 손쉽게 이루도록 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인용의 오류, 언어의 유희의 오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엔 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13번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